21세기 민족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3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기대감 표명. 21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취임을 축하하며 중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은 치료할 것이 너무 많고 회복할 것이 너무 많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미 관계도 마찬가지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특히 폼페오는 중미 관계를 너무 많이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미 관계 복원을 위해 양국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중국은 바이든의 목표 실현을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미 양국이 대립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코비드-19, 기후 문제, 성장 촉진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미국은 4년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고 여론이 바이든을 약한 대통령으로 간주하며 물러난 트럼프는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동원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중단한다면 세상도 훨씬 조화롭게 될 것이라면서 4년 동안 악화된 중미 관계의 원인이 워싱턴에 있음을 지적하고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실패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설은 한편 바이든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부 샤오 비킴 초청과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의 중국 강경정책 발언에 대해 애둘러 유감을 표했지만 전반 사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 아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경고. 2015년 7월 유엔 결의안 2231호가 채택됐다.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공식화한 결의안이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강력한 합의라 언급하며 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합의서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합의됐다면서 미사일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면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논의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당시에도 미사일 문제가 제기됐지만 우리는 협상을 거부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했다고 밝혔다. 자리프 외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인 토니 블링컨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응이다. 포괄적 공동행동에 따라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는 2020년 10월 18일을 기점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금수 조치를 유지하면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을 트럼프가 격화시킨 이란 핵 문제와 엮어서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이란 각계각층에서 이란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견 상의가 계속되는 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인계 거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식까지 마쳤으나 미국의 정치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정선거 증거와 개표 프로그램 조작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등 여전히 정권 이양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인계를 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대선 부정선거가 발생한 후 같은 달 9일 트럼프가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대행으로 특수부대 출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임명한 바 있다. 밀러는 에스퍼와 달리 트럼프에게 충성하며 트럼프가 군권을 장악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밀러는 취임 직후 특수부대와 군 정보기관은 기존 보고 라인을 거치지 말고 내게 직접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8일 밀러는 1월 5일까지 바이든 팀과 모든 연락을 끊을 것을 지시하면서 바이든 인수위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정선거 문제로 대통령 당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밀러의 정보 제공 거부가 정당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밀러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20일 바이든이 이른바 취임식을 진행하고 백악관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나서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국가안보 문제에 큰 혼란이 조성될 거라면서 밀러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도 직접 나서서 이러한 밀러를 두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비난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다. 밀러는 논란에 대해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으나 군권은 여전히 트럼프에게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중강경책으로 친중 이미지 지우기.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 깊은 커넥션을 이어온 바이든 세력이 취임 직후 대중국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친중 이미지 탈피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걸로 보인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된 헌터 바이든은 중국 사모펀드 BHR을 설립한 지 10일 만에 중국 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받아 최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년간 챙겼고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기계 역시 중국이 6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남편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도미니언 기계를 납품했으며 펠로시의 보좌관은 도미니언 회사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미니언 회사의 정치기부 96건 중 96%가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를 비롯해 바이든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게 될 에브릴 헤인스, 미셸 플러노이, 데이비드 코언 등 무려 34명의 민주당 인사가 연계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회사로 행정명령 13959에 의해 반역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바이든은 쿼드 협력체 국가인 호주,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남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면서 반중 전선에 동참할 것을 종용했다. 헤인스 신임 D&I 국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도 한 목소리로 중국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 북, 중, 러, 이란 위협에 대응해야. 헤인스 신임 D&I 국장의 국가 위협 세력 발언에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가 동맹 강화로 북,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블링컨은 2013년 시리아에 군사작전을 펼치자고 주장했던 호전적인 인물로 2016년 북 4차 핵시험 당시 대북 제재를 주도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북미 관계를 파탄낸 데 앞장선 인물이다. 2018년 6월 열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의 오랜 외교 안보 정책 기조에 반한다면서 대북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블링컨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CNN과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국가와의 경쟁 격화가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비드19를 중국의 책임으로 돌렸으며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비판, 대중국 수출 금지, 중국산 생산품 수입 금지 등 대중국 적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블링컨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미국이 제국주의로서의 침략적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일 계속되는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강경 발언으로 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1월 23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